오늘 나갈 양이 조금 많습니다. 12단원하고 13단원까지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업은 13단원이 마무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종료가 될 거고요. 그 전까지 긴장 바짝하고 잘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잠깐 좀 증명을 해보고 기본적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고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확인해 볼 거야. 아가들아,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는 아시죠? 그렇죠? 2차 방정식 근과 계수 관계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해 드렸었는데 하나는 뭐였었냐면 근의 공식을 통해서 두 근을 구한 다음에 알파와 베타 값을 구한 다음에 그 두 개의 근을 더해보고 곱해봤었어.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 증명했고, 두 번째 방법은 뭐였었냐면 선생님이 정석에 실려있는 방법이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그렇게 더하고 곱하는 방법이 실려있긴 하지만 이 방법만 알고 있으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를 증명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3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 없으니까, 아니 있긴 하지만 안 배우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 더 추가적으로 증명해 드렸던 방법이 뭐냐면 이게 만약에 근이라면 x-알파와 x-베타를 인수로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좌변과 우변이 같다, 즉 근하고 계수를 비교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때 배웠었던 방법을 3차 방정식 적용시킬 거니까 3차 방정식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근의 공식을 고등학교 때 안 배운다고, 따라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접근하기 시작할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ax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다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이 있었는데 이놈의 세 근을 알파와 베타와 감마라 합시다. 세 실근을 이렇게 놓자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2차 방정식 때 배웠었던 걸 생각해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의 근이 예입니다라는 뜻은 인수분해를 했을 때 x-알파, x-베타, x-감마가 인수로 있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최고차폐 계수는 a의 개로, 자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가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a를 인수로 묶어내신 뒤에 x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식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x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x 마이너스 감마라는 식을 갖게끔 인수분해가 되었다라는 것을 눈치채시면 되죠. 이제 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변 전개했을 때 좌변과 계수 비교했을 때 계수가 같다는 거 쓸 건데 우리 조금만 더 스마트하게 전개를 해보시면 오른쪽 우변을 전개했을 때 내가 주목하는 문자를 x라고 하시면 x가 몇 차씩 등장한다? 네, h 3차씩 등장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최고차항은 얘 첫 번째 1번식, 두 번째 2번식, 3번 세 번째 3번식에서 x 아니면 마이너스 알파가 나올 거고 여기도 x 아닌 마이너스 베타가 나올 거고 여기도 x 아닌 마이너스 감마가 나와서 곱해진 결과들일 거 아니야. 그때 여기서 x, 여기서 x, 여기서 x 나와야 x 세제곱 되니까 ax 세제곱이 등장한다는 건 뭐 너무나 뻔한 얘기고. 그죠? 두 번째, 그러면 2차식은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시면은 세 개의 식 중에서 두 개가 x와 x가 나왔을 때 나머지 하나는 계수가 나와야 한다는 거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하나, 마이너스 베타 하나, 마이너스 감마 하나 나오게 될 것인데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보고 갖고 있고 최종적으로 a 곱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있을 것이며 x 제곱합의 계수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x의 1차식 합의 계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여기서 xt 나왔어요 라고 하시면 여기서 마이너스 베타와 마이너스 감마 나와서 곱해지겠죠. 오케이? 여기서 x 나왔어요 그럼 얘네 둘이 곱해질 거고 여기서 x 나왔어요 그럼 얘네 둘이 곱해질 거야. 그거 좀 보기 좋게 정리해 보시면 플러스 a 있을 것이고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라고 하는 식이 바로 1차식 합의 계수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 상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시면 상수들만 기 나오고 a 곱해지면 될 건데 부호는 마이너스라는 거 보이실 거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a가 있을 것이고 알파와 베타와 감마가 곱해져 있겠죠. 되십니까? 이 식과 저 식의 계수가 서로 같을 겁니다 라고 했으니까 3차 항끼리 이미 같다는 거 보이죠? a로. 2차 식부터 비교해 보시면 좌변은 b가 될 것이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써지는 식이 하나 구해질 것이고, 두 번째 1차 샤페 계수는 좌변은 C일 거고요. 우변은 A 곱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라고 하는 식이 등장하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좌변은 D라고 하는 상수항이 우변에서는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자, 여기 있는 이 식에서 최종적 정리하시길.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써드리고 있는 것들은 알파와 베타와 감마는 근이고, 그리고 흰색으로 쓰고 있는 것들 A, B, C, D는 계수니까 근하고 계수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라는 걸 알기 위해서 한쪽 변은 근으로 한쪽 변은 계수로 정리를 해보시면 알파와 베타와 감마를 더한 값, 즉 세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양변 A로 나눴을 때 A분의 C입니다. 마지막으로 알파 베타 감마 세근의 곱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마이너스 A분의 D입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이 새끼가 우리는 이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써먹을 공식인데, 당부드릴게 증명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쉬운 아이디어 하나를 갖고 우리가 인수를 갖고 있다, 인수 정리 이용한 아이디어니까 뭐 금방 증명이 가능하실 거야. 다만 시간이 좀 많이 소비된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여기서 전개할 때 무작위적으로 전개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때 너희가 맨 처음에 첫 단어를 배웠던 게 다항식의 연산에서 주목하는 문자에 관하여 정리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적용시켜서 좀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금방 전개가 됩니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꼭 증명을 한번 해보시고 접근해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래요. 우린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러 갑시다. 자, 12-7번 봅시다. 자,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어떤 3차 방정식이냐면 x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0이다 라고 되어 있는 3차 방정식이 있어요. 당연히 얘네들 근을 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혹시 필요하다면 우린 저번 시간에 배웠던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첫 번째 시도를 할 겁니다. 만약 조리제법으로 시도해서 안 된다고 생각되면 상방방정식인가 혹은 보기차 방정식인가 이딴 생각들을 하면서 정해 보겠죠. 오케이? 근데 문제의 조건이 뭐냐면 이거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할 때라고 했어요. 이게 뭐 100% 들어맞는 건 아닌데, 경험상 문제를 풀다 보면 경험상요, 알파, 베타, 감마 이딴 표현 나오기 시작하면 거의 90% 이상 일단 근과 계수 관계를 시비로 보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다른 걸로 인수분해 먼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보다는 일단 저 얘기 나왔으니까 근과 계수 관계식부터 좀 쓰고 생각해 볼까? 이렇게 생각이 정상적입니다. 뭐 아니라 다를까, 이 문제 첫 번째 문제니까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베타 플러스 감마 곱하기 감마 플러스 알파의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인수분해를 했을 때 알파와 베타와 감마가 각각 무엇인지 알면 더한 다음에 곱하시면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했고, 선생님 방금 전에 이런 조건 보이면 근과 계수 관계 뭐 먼저 떠올려 보시라고 했잖아. 그럼 그것부터 찾고 시작합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얼마입니까?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부호 조심하시고요. 순서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머 지웠네.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A분의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D,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순서를 차근히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 세근의 합은 얼마가 됩니까? 2대지라. 오케이. 자, 두 번째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얼마입니까? 라고 그러시면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7되지요. 세 번째 알파 베타 감마는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까지는 일단 찾고 시작하시라고요. 여기까지 되시요. 그리고 나서 얘를 어떻게 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잘 봐. 우리가 어차피 다음 단은 연립방정식이긴 한데, 연립방정식의 목적의 이 세 개씩을 보면 얘는 분명히 풀리긴 풀려, 얘들아. 그렇지 않겠냐?
연립방정식이란 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뭐야?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맞으면 일단 풀리긴 풀릴 거 아니야. 그러면 현재 내가 주황색 네모 박스 치고 있는 걸 보시면 미지수 3개 썼고 식 3개 있으니까 풀리긴 풀릴 텐데 어떻게 풀릴지 참 거시기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그냥 단순히 그냥 나중에 이렇게 풀어라고 말하기 힘든 상황인 거야. 그럼 어떤 아이들 좀 써볼 생각이냐면 이런 아이들 써볼 건데 이건 우리 앞에서도 좀 했었어. 만약에 얘를 물어봤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물어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식들 중에서 그거 비슷한 부분이 어디냐 확인해 봤더니 여기 있네. 오케이? 따라서 가장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라고 하시면은 2 마이너스 감마로 바뀐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두 번째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역시 여기 쓸 것이고 알파만 넘겨라라는 뜻이니까 2 마이너스 알파라고 쓰는 것이 가능하겠지. 마찬가지로 감마 플러스 알파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은 베타만 넘기면 나오는 식이니까 베타만 넘겼을 때 2 마이너스 베타 된다까지 이해하셨냐? 여기까지 됐니? 자, 그리고 아까도 잘 들어. 여기는 이 식을 전개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만으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 오케이? 근데 말이야. 선생님이 지금 전개를 하는데 너희들한테 좀 어떤 거를 눈치채라 라고 하는 의도를 한번 전개를 해볼까? 얘를 전개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그냥 무작위로 전개하려고 봤더니 2라는 숫자가 반복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2 나오고 여기서 2 나오고 여기서 2 나오면 2의 세제곱 하나 나오겠네? 라고 생각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2 나오고 여기서 2 아닌 놈 나오고 여기서 2 나오고 여기서 2 아닌 놈 나오고 여기서 2 나오고 여기서 2 아닌 놈 나오게 되면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뭐일 거고 2가 2개 있겠네? 오케이? 마지막은 아니구나. 2 하나 나오고 아닌 것들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있을 것이고 2가 하나 있겠네? 마지막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나오겠네? 여기까지 아시겠어? 물론 무작위로 전개해도 이렇게 정리는 되겠지만 선생님이 지금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내가 마치 현재 여기서 2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방금 전에 증명했었던 과정 속에서 어떤 문자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 느껴져? X하고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겠어? 생각. 내가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던 것은 저기 있는 저 방정식이 X-알파, X-베타, X-감마의 인수를 갖고 있을 겁니다 라고 했잖아. 따라서 현재 이 식이 X-알파, X-베타, X-감마라고 인수분해 된다는 것을 현재 누가 말해주고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으니까 말해주고 있는 거지. 이해하셨어? 오케이? 근데 이렇게 쓰고 나서 이 식이랑 다시 비교해 봤더니 그러면 현재 이 식에 X 자리에 뭘 집어넣은 게 얘야? 그렇지. 그럼 여기서 1로 내려오겠다는 뜻은 X 자리에 2 대입하세요라는 거였잖아. 이해하시겠어? 물론 이거 전개하고 난 다음에 얘 알고 있고 얘 알고 있고 얘 알고 있으니까 갖다 집어넣고 계산하셔도 문제될 건 없지만 생각해보면 굳이 전개할 필요 없었지. 이 식 보면서 이의 역할이 동일하네. 거기에 X 집어넣으면 이 식이랑 똑같겠네. 그럼 난 애초에 그냥 여기 있는 이 식에 뭐 집어넣으면 됐겠네? 2 집어넣으면 됐겠네. 그래서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4 플러스 6이라고 계산하시면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배불러. 2번. 에라이씨. 응? 저번 주에도 잘랐어? 그때는 올리고 와서 그랬을 거야? 관심이 반쯤 있는데. 자, 2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이거는 이제 웃을 수 있죠. 어떻게 구할 수 있다는 것도 느껴지시죠? 그럼 빠르게 우리 과정 생략하고 결과로 갑시다. 얘는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죠. 래퍼 같지 않았니 지금? 그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2라고 했으니까 2의 완전 제곱이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마이너스 7이니까 곱하기 7 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14 더하기 4 18이라고 그냥 쓰시면 알아들으실 거라 믿을게요. 되십니까?
배불러. 한 문제 풀고 1배부르네. 선생님 오늘 유난히 나와 보이지 않니? 선생님 오늘 그 정장을 입으려다가 이거 안 되겠다. 나 이거 지금 배가 터질 것 같아 그래갖고 간만에 티셔츠 입었어. 밥을 해 먹었는데 밥이 너무 맛있어 요즘에. 너네가 시험을 너무 잘 봐가지고 밥맛이 돌아. 우리 예림이하고 서유는 다음에 더 잘 본다고 그랬잖아. 그죠? 잘 봤어. 그리고 예림아 너무 걱정하고 있지 마. 우리 예림이의 욕심이 막 이만해서 그게 불만족스러운 거잖아. 못 본 건 아니야 절대. 자 갑시다. 얘도 이제 느껴지시죠? 어떻게 할지. 뭐 제곱하면 돼요? 그죠? 예. 그러면은 뭐가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 쟤네들끼리 곱한 게 알파, 베타, 감마가 하나씩 다 포함되어 있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곱해지겠죠. 기억나세요? 이제 그거 설명 안 해도 됩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요. 역시 과정 스킵할게요. 여기는 이 새끼를 일단 제곱하세요라는 거였으니까 마이너스 7 제곱하시면 49 일단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배. 빼야 될 게 뭡니까? 라고 하시면 쟤네들 곱한 게 알파, 베타, 감마가 하나씩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이거 몇 쓰고 자빠졌습니까? 그쵸? 알파, 베타, 감마 얼마라고 했어요? 문제 조건에서? 6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곱해질 겁니다. 라고 했으니까 얼마? 2 곱해서 빼주시면 되겠죠. 더 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수학은요. 이런 식으로 과정에 스킵이 일어나요. 항상 그런 거 주의하세요. 얘까지 기억하면 사실 우리한테 두려운 건 없죠. 이제. 그리고 항이 3개고 3차씩 이용하고 있는 거 얘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케이? 이 옆에 누가 있었으면 완벽하게 인수분해됐을 텐데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감마. 근데 없으니까 넘겨. 오케이? 자 그러면 원래 뭐가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시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일단 하나 나오셔야 되고요. 그 옆에 곱해지는 거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였는데 우리 위에 식에서 그 이미 구해냈었잖아요. 얘가 18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저거 빼주시면 플러스 7이 하나 나오시겠네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을 때 실수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감마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3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6 곱하기 3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됐네요. 네, 다음 문제 갑시다. 필수 예제 12-8번. 자, 다음 x에 관한 3차 방정식의 세 근 중에서 두 근의 비가라고 하는 말 보이시죠? 두 근의 비가 2대3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저런 조건 보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근을 놓으면 좀 더 좋습니까? 라고 하시면 2대3, 우리가 양변에 동일한 숫자를 나눌 수 있다는 얘기는 동일한 수를 곱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알파를 동일하게 곱해보시면 한 근이 2알파였을 때 나머지 한 근은 3알파구나 이렇게 놓는 것이 가장 좋겠죠. 굳이 저기다가 4알파였을 때 6알파입니다 놓는 새끼는 사회에 불만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문제에서 준 건 3차 방정식인데 그중에서 두 근의 비가 저렇게 생겼대. 그러니까 아직 한 근은 남아있어 얘들아. 3차 방정식 근이 몇 개야? 석 개? 3개입니다. 그럼 나머지 한 거는 뭘까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는 그냥 베타다, 다를 것이다 라고 놓고 이렇게 놓으시면 되죠. 그럼 전 뭘 알게 되는 거냐면 세 근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는 세 근이 다 다른 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얘기했지만 때로는 말이야 저렇게 문자로 2알파, 3알파 그리고 베타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저는 세 근을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뭘 쓸 수 있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 써도 괜찮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가들아 거기 주어져 있는 3차 방정식만 이제 후루룩 까볼까요?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4x인가요? 그리고 플러스 k는 0이다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이래요. 여기에 세 근이 하나는 2알파, 하나는 3알파, 하나는 베타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과 계수 관계 적용시켜 보시면 얘네들의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5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 나올 것이고요. 그게 얼마입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9 이렇게 나오시겠네. 오케이.
자, 두 번째, 얘네들끼리 두 개씩 곱하셔라. 그리고 더하라라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 곱했더니 6알파 제곱. 얘네들 곱하니까 2알파 베타, 얘네들 곱하니까 3알파 베타여서 플러스 5알파 베타가 정리된 식일 텐데, 거기는 그게 A분의 B라고, C라고 했으니까 14 이렇게 나오시겠죠. 마지막으로 세 근에 곱시고 곱하시니까 6 알파 제곱 베타가 나오실 것인데, 그게 A분의 마이너스 D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K 이렇게 쓰시면 근과 계수관계식 세 개를 찾은 겁니다.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재 저 상태에서 우리 저거 풀 수 있게 써라 물으시면 미지수는 알파 베타 K고요. 그렇죠? 식은 3개니까 반드시 풀 수 있죠. 오케이. 자, 문제에서 뭐 구해달라고 했냐면 세 근을 구해달라. K 값도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네요. 세 근과 K 값. 그럼 첫 번째 당연히 연립해서 미지수 소거할 수 있는가 생각 확인해 보실 건데, 쭉 봤더니요 소거하기가 되게 편해요. 미지수가 2개밖에 안 돼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시면은 여기 알파 제곱 여기 알파 베타니까 베타만 한번 소거해 봅시다. 이렇게. 그럼 주어져 있는 식이 베타는 얼마입니까? 9 마이너스 5알파라고 쓰는 것이 하나일 거고, 갖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내가 찾게 되는 식이 6알파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알파 곱하기 9 마이너스 5알파 라고 써지게 될 거, 그게 14입디다. 오케이? 전개해서 정리해 보시면 6알파 제곱 마이너스 25알파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9알파 제곱인데 넘길게요. 그럼 19알파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45알파 그리고 플러스 14가 0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지 같은 실력 정서. 숫자 이따구로밖에 안 주지 항상. 인수분해가 돼요. 소름 돋겠지만 어떻게 되냐면 1, 19 그리고 뒤에가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로 해보시면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7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5가 나옵니다. 소름 돋죠? 알파는 그래서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요, 알파는 2던가 또는 19분의 7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알파 값이 두 가지가 주어졌는데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하나 더 달리면 K는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달려있거든. 그럼 봐봐 얘들아, K 관련된 식은 이 마지막 식 하나밖에 없어. 그자? 생각. K는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K는 무슨 수일 수밖에 없어? 음수일 수밖에 없죠. 오케이? 근데 그때 알파 제곱은 반드시 0보다 크다게 보장되어 있는 숫자니까 6 알파 제곱 양수에서 베타가 모이겠구나, 음수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아, 얘 음수구나 베타가. 그러면 알파가 2였을 때 베타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베타 자리에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9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시겠죠. 19분의 7을 갖다 집어넣으시게 되면 베타 값은 9 마이너스 19분의 35 이렇게 나오게 돼요. 오케이? 근데 얘는 계산해 보지 않아도 무슨 수라는 게 뻔히 느껴지냐면 양수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건 계산해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알파와 베타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찾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 알파 베타 찾는 거 아니었지? 우리 못 찾는 거였어요? K랑 두 번째, 그렇죠? 세근 찾는 건데 세근이 뭐였더라? 그렇죠. 2알파, 3알파 베타였어요. 예. 혹시나 요거 자랑스럽게 써놓으실까봐 서시험 푸실 때 그러시면 안 돼요. 문제 풀다 목적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배불러. 네, 뭐 이렇게 신명 날 때 하는 얼쑤 같은 존재죠. 자, 라스트 문제 12-9번 갑시다. 세 실수 A, B, C가 라고 하면서 조건을 새겨줬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다? 3이다. 두 번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얼마다? 9다. 마지막으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얼마다? 24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주시오.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만족할 때 A 4제곱, B 4제곱, C 4제곱을 구해달라라고 하셨는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다고요? 요거 물어봤다고, 요거. 오케이? 요 문제는 사실 뭐 되게 뛰어난 뭐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서 뭔가 뛰어난 뭐 센스를 요구한 게 있었냐? 그냥 경험이지. 그렇지 않냐? 그런 생각 안 드니 얘들아? 중간고사 한번 딱 보고 나니까 그런 생각 안 드니? 뭐 오랫동안 생각해봐야 수학이다 뭐 이딴 개소리 찍찍하면서 사실 고1 수학은요 안 풀어봤던 학생이 오랫동안 생각해서 풀려면요 한 80살 돼 있을걸요? 진심으로? 진짜라는 얘기예요. 예. 그 문제 풀라고 낸 애들, 사람의 마음에 잠깐 좀 쓸데없는 잔소 잠깐 하면 그래서 편집하기 힘든데 이거. 근데 이건 좀 해주고 싶은 말 중에 하나야 선생님이. 그 예전에 그 대치에서 수업했을 때 거기 있는 출제된 문제 내가 너한테 줬잖아. 기억나지? 아 이거 줬다는 것도 들키면 안 되는데 아무튼 뭐 알아서 되겠지 뭐. 고소 걸리면 애들아 뭐 잘 그동안 사연하라 즐거웠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근데 거기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렵냐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거기 계신 원장님 이런 얘기 하셨어. 여기 애들은 최소한 고등학교 수학을 고등학교 들어오기 전까지 대여섯 번은 돌려놓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놓으면 이렇게 안 출제하면 100점짜리가 너무 많아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 표정 재수없어 뭐 이런 표정이잖아 그죠? 토 나올 것 같아 뭐 이런 생각 그죠? 그러니까 1학년 때 그렇게 푸는 이유가 그런 거야. 그냥 쓸데없는 선행 때문이야. 선행 다 없애야 돼. 그죠? 선행만 없어지면 고1 수학도 그렇게 안 갈 수 있어. 근데 그지 같은 선행이 너무 많아갖고 진짜 뭐 초등학교 애들한테부터 수 1, 2. 근데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 조금 이따 너희한테 오늘 서울대 입시 저 입학 전형 발표한 거 그거 설명해줘야 되는데 뭐 잘 되겠지. 아무튼 이 문제도 그래요. 경험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분명해요. 풀리긴 풀려요. 왜요? 라고 하시면 미지수 3개, 식 3개 풀리겠죠. 뭐 집까짓게. 그죠? 어떻게 풀 겁니까? 라는 것이 핵심인데 첫 번째 요거부터 잡아내셔야 돼요. 뭐부터 잡아내셔야 되냐면 A, B, C 그리고 A, B, B, C, CA부터 잡아내셔야 돼요. A, B, B, C, CA 이 두 개지. 왜요? 라고 하시면 그게 이제 골때려요. 그게 이제 이 문제 풀어봤다는 아이디어인데 요거는 잡아낼 수 있겠냐? 이 두 식을 보면서 A, B, B, C, C, A를 찾을 수 있겠냐? 라고 그러면 이건 찾을 수 있지 우리 애들이. 너무 빨리 찾았잖아. 실제로 0 나와요. 아까도 말했죠. 요거 제곱하신 다음에 거기서 마이너스 2AB, BC, CA 하면 되는데 요거 제곱한 순간 9가 나오니까 얘는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새끼는 0 이렇게 할때 나오겠죠. 오케이? 두 번째 요 조건하고 요 조건하고 요 조건 이 세 가지 조건을 통틀어서 오케이? 얘랑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뭘 또 찾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A, B, C를 찾을 수 있겠다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어요? 잘 모르겠어 한번 써봅시다. 좌변에 일단 이 새끼 24 있을 거고 마이너스 3 A, B, C 있을 거고요. 오른쪽 우변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곱이니까 일단 3 곱하기 가로 열고 A제곱, B제곱, C제곱 있어야 되니까 9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0 있어야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찾으라고 했으니까 찾긴 찾았어요. 얘하고 얘를 찾긴 찾았어요. 근데 이걸 왜 찾으라고 했냐 이거죠. 이게 얘를 구하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도 경험인데 얘네들을 찾고 난 다음에 저걸 어떻게 구합니까? 이게 경험이라고요. 뭔 지랄을 할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인지 알고 있어. A, B, B, C, CA가 얼마인지 알고 있어. A, B, C가 얼마인지 알고 있어.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이 세 가지 조건은 뭐와 똑같냐면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하여 세 근을 A와 B와 C라고 했을 때 세 근의 합, 세 근 중에서 두 근의 곱의 합, 세 근의 곱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여태까지 해왔었던 과정 역과정 한번 갈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가상의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게 돼요. A와 B와 C가 근인 3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고요. 오케이? 최고차 앞에 개수는 1이라고 해서 x 세제곱을 시작합시다. 세 근의 합이 3인께로 오케이?
a는 1일 것이고 마이너스 b가 3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x 제곱이 나오시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1차 샵의 개수는 얼마 되고? 0 됐고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1은 0이라고 끝나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잘 들어. 여기 보이시는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누구시라고요? A, B시라고요. 그 말의 뜻은 A와 B와 C를 갖다 대입하셔도 좌변과 우변이 바뀌지 않는다. 성립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직거리를 할 수 있죠.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1은 얼마다? 0이요. 오케이? 그리고 보세요 우리 이쁜 아가들. 난 지금 뭘 알고 싶냐면 A 4제곱 플러스 B 4제곱 플러스 C 4제곱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직거리 할 수 있냐면요. 쟤네들의 차수를 찾아보자고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면 A 세제곱만 냅두고 나머지 넘겨. 그러면 3A 제곱 마이너스 1일 것이고 내가 찾고 싶은 건 A 4제곱인께로 양변에 A를 하나씩 곱하시게 되면 여기는 A 4제곱 됐고요. 우변은 3A 세제곱 마이너스 A 됩디다. 됐습니까? 오케이. 마찬가지 과정으로 B도 똑같이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러면 B 4제곱은 3 곱하기 B 세제곱 마이너스 B일 거고요. C 4제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3 곱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C 된다까지 아시겠어요?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값은요. 좌변에 있는 것들의 합인 거죠. 그래서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 더하기 C 4제곱은요. 뭐와 같습니까? 3으로 묶이면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그 다음에 얘네들 더하시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고요. 얘하고 얘는 문제 조건에서 주었죠. 이해하셨어요? 이거 안 풀어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죠? 연립해서 이거 푸는 건 좀 꿈나라 같은 얘기고. 오케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뭐? 여기를 제곱해서 얘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석에 있는 풀이가 그 풀이가 지금 실려져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요거까지 같이 해달라는 거는 시간이 단축되겠죠. 물론 곱셈 공식을 제가 얼마나 자유롭게 다녀서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사실이에요. 저도 실제로 이 문제 풀 때 그렇게 풀었거든요. 곱셈 공식 내버려서 이거 완벽하게 있는데 내가 굳이 왜 이런 방법을 생각해야 해? 이런 생각했죠. 오케이? 네, 그렇게 푸는 것도 당연히 연습을 해보세요.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13단원 가보도록 합시다.